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기입니다. 위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및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권은진 종합행정사업소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세서 18조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5,320만 4천 원이 증가한 388억 7,007만 3천 원이며 소관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조 자치행정협치과 세입 예산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으로 도비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3,86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9조 회계과 세입 예산은 2억 5,120만 4천 원이 증가한 372억 4,276만 5천 원이며 증액된 예산의 세부 내역으로 급여 반납금 836만 1천 원, 조달청 선고지 선금, 반환금, 구외수입 2억 4,284만 3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명세서 39조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4,120만 원이 감소한 2,232억 9,448만 6천 원입니다. 40조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6,944만 1천 원이 증가한 2,075억 9,06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 3억 7,814만 원, 14만 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5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조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액은 1억 9,031만 5천 원이 감소한 69억 5,686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의 지원 5,145만 4천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8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조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9,529만 2천 원이 감소한 66억 2,701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 유지관리비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조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주정차 과태료, 부가징수 공공운영비 5억 7,880만 원을 삭감한 53억 3,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명시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조 일반회계 명시2월 사업입니다. 회계과 소관 총 두 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명시2월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고덕 이전에 따른 현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건축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으로 준공 시기를 고려하여 각 6천만 원을 명시 2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구소관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안 51쪽입니다. 2026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5년 4억 1,155만 3천 원을 포함하여 4억 3,583만 8천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56쪽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700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6,754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4억 1,1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6년 말까지 조성 예상액 중 기부 예상액의 30%인 5,026만 4천 원을 답례품 제공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 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사업에 총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함께의 가치를 이루는 자원봉사 2천만 원,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2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2,200만 원, 고향사랑 주말 인턴 3,800만 원이며 나머지 잔액 4억 3,583만 8천 원은 전액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6쪽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7,247만 2천 원이 증가한 156억 2,0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 예산은 2억 4,650만 9천 원이 감소한 1억 8,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26년 매점 인간 위탁 수수료에서 300만 원,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285만 5천 원, 공무원 휴양시설 보증금 반환금 4,66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협직과 세입 예산은 6,688만 5천 원이 증가한 1억 9,850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5,080만 9천 원, 북한 이탈 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억 4,76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입니다. 5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7,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액 수입 139억 9,119만 원, 농협 시금고 매점 등의 전기세 요금 등 사용료, 임시적 세외 수입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정보통신과 세입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 예산은 불용 PC 및 모니터 매각 대금 등 60만 원이 감소한 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조 민원행정과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입 예산은 6,430만 4천 원이 감소한 11억 4,99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등록 자료 사용료 및 증지 수입 등 세액 수입 10억 465만 5천 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사업 1억 4,5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5억 8,606만 4천 원이 증가한 2,450억 8,8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총무과는 전년 대비 50억 2,061만 6천 원이 증가한 2,123억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자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 등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에 3억 3,483만 5천 원, 가로기 계양 관리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에 7,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창장 및 업무 수첩 제작 등 부서 공통 서비스 지원에 3억 4,2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쪽 체계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사 무인 방법 보수 용역 등에 2억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관리 운영에 1,8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2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주민생활 시책 추진에 1,960만 원, 특정 업무 경비 12억 4,620만 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2,500만 원, 인사행정 운영비에 4억 4,390만 7천 원,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시상에 1,75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지 근로자 보험료에 3억 5,888만 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및 부조급여 등 3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65억 3,446만 7천 원, 직장 동호회 지원 등 직원 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2억 4,595만 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9,490만 1천 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4억 3,9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조 직원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 교육비 11억 4,500만 원,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 지원 경비 4억 5천만 원, 노동조합 단체 교섭 지원 400만 원, 노사협력 체육대회 지원 등 노동조합 운영 지원 2,500만 원, 공무직 인사관리에 따른 운영비 2,757만 5천 원, 공무직 선진직 견학 등 공무직 사기 진작에 1억 400만 원, 공무직 결혼 발생 시 대체 인력 인부임으로 1억 1,9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6,331만 5천 원, 시민고충 처리위원 운영경비 등 1억 1,673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 1,987억 4,8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108쪽부터 110쪽까지 사업 명세서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총무과 공무직 보수 지급을 위해 2억 8,1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경비로 3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급양비, 여비 및 부서 운영비로 1억 2,3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행정협직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협직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4,074만 6천 원이 증가한 104억 3,77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1억 1,120만 원,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 8,820만 원, 체육대회 4,500만 원, 시정 홍보물 제작 등 열린 시정 운영비 8,898만 9천 원, 국내 교류 협력비 1,7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쪽 북한 이탈 주민에 따른 정착 지원비 4,500만 원, 성취 캠프 2천만 원, 통일밥상 700만 원, 합동 망향제 300만 원, 송년의 밤 1,300만 원, 지역협의회 지원 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118조 북한 이탈 주민 지역사회 소통 화합 지원 사업비 2,100만 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회의 운영 지원 1,420만 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행사 2,695만 원 및 팽성안정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3,500만 원, 평택 보호관찰소 협의회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조 평택시 갱신보호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에 5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에 1,366만 9천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1,200만 원, 치안협의회 운영 3천만 원, 선거관리에 36억 3,2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비 8억 3,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비 11억 4,398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7,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숍 5천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22쪽 주민자치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2,2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사업비 9,782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23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2억 7천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24쪽 협치회의 운영에 5,966만 원, 정책공론장 운영에 700만 원, 민간협치 역량 강화 교육 1,930만 원, 민간협치 모델 개발 4,55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25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 3억 300만 5천 원, 시민의 공간 운영에 1억 112만 8천 원, 오성문화공간 버들숲 운영관리 1,384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28쪽까지 국민운동 단체 활성화에 따른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230만 원, 평택시 새마을의 운영 지원에 2억 8,160만 3천 원, 새마을 남녀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 2천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 원, 전진대회 2천만 원을 개상하였으며 바르게 살기 운동 평택시 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8,298만 6천 원, 역량 강화 워크숍 2천만 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을 개상하였으며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운영지원비 1억 5,624만 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2천만 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을 개상하였으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도비 72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7,490만 2천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29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억 2,695만 6천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049만 4천 원을 개상하였으며 130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6,892만 4천 원, 통합방위 지원체계 관리비 5억 463만 2천 원, 군인가족 지원사업 1,7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31조 군인가족 소통캠프 1,600만 원 및 계절 체험학습 프로그램 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관리에 7억 4,983만 원을,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3억 7,984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으로 위한 행정운영경비 6,163만 2천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710만 4천 원이 증가한 72억 3,106만 8천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결산서 제작 등 지출회계 관리를 위해 1억 5,158만 원, 입찰 수수료 등 계약 및 입찰 관리를 위해 3,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재무제표 검토 영역 등 복식보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으로 3,003만 2천 원, 행정사무기 임차 영역 등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으로 6억 8,500만 원, 시청사 유지관리 43억 1,0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시청사 시설 개선 및 학층을 위한 조경관리 사업에 1억 원, 사무실 임차를 위한 7,650만 원, 공용차량 통합보험료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 2억 5,369만 9천 원, 137쪽입니다.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 등 행정물품 지원관리 9,178만 원, 인건비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억 4,5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수소 전기차 구매를 위해 7억 3천만 원, 통근버스 임차 운영비 1억 5,840만 원, 청사관리 및 주차관리 공무지 인건비 인력 운영비 2억 3,2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39쪽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억 3,5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732만 5천 원이 증가한 42억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인터넷 서비스 운영 7억 2,882만 2천 원, 정보화 지원
4,884만 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7억 3,0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지방행정정보망 운영 7억 2,424만 원, 142쪽 소프트웨어 구입 4억 1,968만 7천 원, 전산장비 확충 행정 업무용 PC 구입 등 6천만 원, 정보보안 강화 4억 1,442만 4천 원, 정보통신 운영 10억 3,5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운영비 450만 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915만 9천 원이 증가한 30억 8,1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사업비 7억 9,8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46조 민원 업무 배상 공제가입 2,190만 원, 포상금 900만 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 2,3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조 가족관계 등록사무 일반 수령비 등 8,829만 3천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기관제 근로자 보수 2,0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48조 차세대 주민등록증 시스템 구축 등 4,066만 3천 원, 민원 상담 콜센터 운영비 13억 2,420만 4천 원, 생활민원 SOS 기동 순찰반 운영비 2억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조 SOS 기동 순찰반 보수 등 인력 운영비 3억 8,047만 7천 원, 여권사무 대행 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8,2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조 부서 운영비 및 기본 경비 5,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조 종합관제사업소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860만 1천 원이 감소한 14억 3,1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7,7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 운영비 8억 4,272만 7천 원, 기본 운영 경비 1억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746만 6천 원이 감소한 55억 9,1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유지관리비 16억 2,894만 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설치 및 노후 설비 교체비 23억 5,200만 원, 주정차 단속반 운영비 6억 2,1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 등 8억 6,276만 원, 335조 무단 방치 차량 처리 특사경 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등 4,090만 1천 원, 336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인력 운영비 8,4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갑자기 이게 비행기 소리가 엄청 시끄럽네요.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먼저 그 3회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3회 추경 이번에 이제 우리 행정자치국 전체 2억 5,300 정도 세입은 이제 감액 편성해서
감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7억 9,4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 세입 예산 중에 그 회계가 그 조달청 선고지 성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2억 4,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지금 선고지 성금 반환금 이게 조달청에 이제 하는 그 선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저기 이제 각종 사업을 하면 관급 자재나 이런 계약을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할 때 이제 그 준공 시기에 아무래도 물량이 이제 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준공 시기에 각 사업별로 그 물량 감소된 거는 다시 이제 저희들이 성금 준 거에서 그 공사 정산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 9억 8천 정도 회수를 했고 그리고 요번에 3회 추경에 2억 4천 2백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나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금액이 좀 이제 처음에 계상하실 때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계약 해지나 이런 건도 있나요? 중간에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한 6건 정도 됐었고 지금 한 16건 정도 되는데요. 중간에 그 해지 건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처음 발생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이게 물량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감소하고 그렇습니다. 예. 해마다 이 정도씩 계속 그 반환금이 발생을 하나요? 성금 네,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재정 조기 집행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70%까지 저희들이 공사 시작할 때 이게 선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70% 줬는데 공사 물량이 조금 변동이 줄어들고 하면 예, 이거는 사업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경 이제 세출은 보니까 종합관제소 쪽에가 좀 감액이 많고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종합관제소 그 5억 7,800 정도 감액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네. 그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인데요. 네. 이제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스마트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제 이게 올해가 첫 해 스마트 전자고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편 요금이 어느 정도 이제 절감이 될지 예측을 해서 수립을 한 사항으로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절감이 많이 된 사항으로 이제 연말에 저희가 이제 좀 조정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과태료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그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고지서 우편 요금이 4억 2천이 이제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에 스마트 전자고지 도입 전에는 우편 요금을 13억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네. 스마트 전자고지 하면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뭐 편성을 했는데?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훨씬 이제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했는데 그거보다 한 40% 정도 절감이 된 거네요. 예. 네. 카카오톡 전송 비용, 문자 전송 비용도 지금 굉장히 예, 그 카카오톡 문자 전송 비용이 스마트 전자 고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면 최초에 카톡으로 먼저 이제 알림을 보내드리고 카톡을 읽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것도 안 읽으시면 이제 고지서를 출력해서 보내드리는 시스템인데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그 전송 비용을 좀 예측을 많이 해서 그거를 이제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네. 너무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차이가- 앞으로는 좀 더 네, 세심하게, 좀 세심하게 좀,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년도 이제 26년도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 본예산 세입이 지금 행정자치국 이제 세입이 한 55억 7,2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게 15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큰 비중이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에요. 이게 58억 정도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네. 네. 이 58억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증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사유가 뭐죠? 이제 회계과에서 그 관리하는 자금이 평균 한 3천억 정 내외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입하고 지출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항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걸 보관할 때 이제 저희들이 그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나눠서 농협에 예치를 하는데 3년 전에는 이율이 한 3.5% 내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이 올해는 일시적으로 좀 많이 그리고 최근에는 2% 내외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건데 3년 전에 저희들이 그 예치했던 게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그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만기가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에 3년 저 예금 들어오는 게 만기가 네. 내년에 돌아와서 이렇게 갑자기 들었다. 네, 네. 그 평균 전년도 같은 경우만 78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됐었는데 올해는 58억이 증가가 했어요. 네, 3년 예치 예금이 이제 만기가 돼서 그렇다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 대여학자금 총무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이 반환금이 전년에는 4억 2천 이거하고 이제 공무원 휴양시설 보증금하고 포함해가지고 4억 2,9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8천으로 이렇게 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도 한 2억 정도가 줄었고 공무원 휴양시설은 4,600 정도 줄었어요.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은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차이가 나는 거는 휴양시설 보증금 반환금이 지금 내년도에도 이구자가 네. 지금 20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반환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도 좀 반환된 금액이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서류는 따로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금 같은 경우 뭐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는데 좀 많이 12월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때 이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통지가 예, 와요. 예, 예. 12월에. 예, 요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설명서 해서 좀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그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거기에 보면 페이지 2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기록관 비전자 기록물 전수조사를 이제 올해 다 끝났죠. 이게 끝났습니까? 25년도 2억 5천 이제 예산 세웠었는데 네, 완료했습니다. 완료됐나요? 네네. 예, 완료됐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기록 관리 기준표 정비 사업이라고 새로운 용역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전산에
각종 업무들이 다 이제 등록이 되는데요. 네. 지금 동일 업무인데도 보존 기간이 상이한 경우도 많고 보존 기간 준칙을 좀 미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존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폐기되는 이제 시간도 기간도 이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따라서 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를 정비하는 지금 사업입니다. 이게 그 우리 그 기록관 비전자 기록물 전수조사하면서 이런 거 같이 안 하나요? 아, 이거는 비전자 기록물 DB 구축 사업은 네. 종이 기록물 관련된 그 지금 현재 5만 권 이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전산으로 등록을 하는 사업이고 요 두 개 사업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좀 틀려요. 네, 네.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기록물 관리 기준표 같은 경우는 전산에 이제 등록돼 있는 전체적인 그 기록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비전자 기록물은 말 그대로 종이로 된 이 비전자 기록물을 비전자 기록물 말합니다. 전수조사한 거고 네, 이거는 네. 이제 전자 기록물 관련해서 저희가 한다. 생산을 하는데 전산에 등록되는 기록물도 있지만 종이로 네. 생산되는 기록물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그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영업비라고 있어요. 이 기록 관리 시스템이 뭡니까?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금 뭐 통계목 변경해 가지고 위탁 사업비로 지금 이제 변경이 됐는데 네, 네. 기록 관리 시스템이라는 지금 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지금 저희가 전산에다가 예. 네. 지금 프로그램들이 다 전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그 유지 보수비를 주는 겁니다. 아 거기에 그 이 기록 관리 시스템이 다 그쪽에 가 있어요? 네, 한국 네. 관리 예, 공공위탁입니다. 거기 그 공기관에다가 이제 위탁 사업 용역비를 주는 거네요. 그 네, 네, 유지 맞습니다. 보수비를. 네.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거기서 다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체계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페이지 8페이지 이것도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근태 관리 및 출입 통제 시스템 용역비가 이제 4,482만 원. 이제 계속 용역비는 계속 좀뭐 해마다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지금 근태 관리하고 출입 통제 그 뭐야 그 스피드 뭐 게이트 네, 그거 스피드 게이트. 네, 스피드 네. 게이트죠. 예. 네, 네. 그거하고 지금 관리하는 거죠. 네, 근태 관리는 저희가 이제 지문이 다 등록이 돼 지문이 있습니다. 다 네, 네. 사무실마다 지문 등록돼 있는. 아, 지금 시청 같은 경우도 그 현관에 있고 현관에. 은면동에도 다 등록이 돼 있. 읍면동에. 은면동에도 다 몇 개가 설치가 돼 됩니까? 이 있습니다. 지문 관리하는 게 지금 지문이 지금 72개소입니다. 72개소 지문 인식 72개소. 예, 예. 그다음에 이 출입 통제 시스템은 몇 개나 됩니까? 몇 군데? 그 시청 현관에 로비에 하나 있고 네, 지금 그 그다음에 서문, 저쪽. 서문 예, 서쪽에서 올라가는데 그리고 민월시 위쪽으로 2층에 민원실 또 쪽에 올라가는 하나 있고. 데도 있고요. 예, 현관에도 지금 양쪽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출입 통제 네 군데 시스템은 좀- 뭐 거의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업무 시간 9시부터는 열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산정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좀 그런 이 뭐 내역서 산출 내역서는 그 견적서 이런 건 받았으니까 이게 나왔겠죠. 근데 이거를 하는데 4,500 정도씩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과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입찰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제 견적서는 다 받습니다. 예, 견적서는 다 받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은 지금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숙직을 한다라든지 할 때 지금 4명이 숙직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 6시부터 이제 그 차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차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숙직을 할 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뭐 화장실을 간다라던가 저희는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거로 이제 숙직자들은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사무실을 이제 들어간다라든지 그럴 때 이제 좀 체크를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은 좀 용역비가 좀 좀 비싸긴 하더라도 있어야 될 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출입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 이게 그걸 해낸다고 그걸로 못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누가 뭐 야간에 글로 이렇게 닫혀 있는데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물론 필요는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용역비가 좀 과하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그 업체랑 협의를 해보든지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네. 그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견적 비교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청원 경찰 이번에 이제 채용하고 이런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청원 경찰이 총 몇 분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11분이 있습니다. 11분이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올해 신규 채용할 분들이 계시나요? 예, 내년도에 지금 이제 퇴직하는 분도 있고 지금 총무과에 더 한 사람도 더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분 정도 3분 정도 채용을 할 겁니다. 채용하시려고 지금 네, 하는 네. 거다. 그러면 총 정원이 그럼 13분이 13분이 됩니다.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정원이 13분? 아니, 정원이 17분, 현원이 13분. 예, 예. 아, 정원은 17분인데 13분만 이제 채용을 하신다. 예. 그러네요. 아니, 13분, 3분 더 채용을 해서 3분 더 채용을 13분이 채용되면 됩니다. 13명이 채용이 되면 13분이 된다. 그 말씀이죠. 여기 지금 가스 분사기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요. 네. 지금 청원경찰 가스 분사기를 현재는 좀 안 갖고 있죠. 네, 있으니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현재는 같은데.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경찰서에서 저희가 청원 경찰 배치된 시설에 대해서 그 가스 분사기 소지 운영 계획 강조 계획이 왔었습니다. 경찰에서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청원경찰법에도 보면은 청원경찰이 근무를 할 때 총을 소지를 아니할 경우 가스 분사기를 소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동안 안 해서 이번에는 이게 의무 규정이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신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가스 분사기를 소지를 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또 크나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그죠? 저희가 하기 전에 내부 방침을 따로 세워서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무 규정이었네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은 이제 공정한 인사관리에 이제 공무원증 제작하고 수수료가 있어요. 네. 이번에 추경에도 좀 감액을 했던데 이게 공무원증을 500개씩 발급을 매년 합니까 이렇게?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아, 작년에는 예산을 800개를 세웠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못 미쳤기 때문에 올해는 500개로 예. 좀 감해서 세웠습니다. 공무원증을 500개씩 그러니까 신규자도 분실자들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 보자. 승진. 신규자도 있고 전입자도 있고 6급 이상 승진자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승진자면 이제 공무원증이 다 바뀌나요? 네, 승진하게 네, 되면?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이것도 지금 올해 2억 8,600 정도. 지금 퇴직 인원이 좀 있습니까? 장애인 공무원 중에? 장애인 공무원 중에 네. 퇴직이 증가하고 뭐 채용 아, 감소. 예, 예. 장애인 고용 저희- 부담금도 이번 추경에 좀 감액을 했던데 이게 지금 19명을 계상을 했어요. 네, 네. 저희가 그 전체 정원 중에 3.8% 정도, 3.8%죠. 91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인원에 못 미치고 있어서 19명이 못 미치는 거예요? 네네 월 평균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그 매월 몇 명이 부족했는지 해서 월별로 계산이 돼서 1년 단위로 해서 이걸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젠 월 평균 한 19명 정도 이제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19명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전년도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 그러니까 올해하고 25년도하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제 퇴직자들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중간에 이제 퇴직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있어서 공무원 네, 퇴직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네, 네. 이것도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해서 뭐 얘기는 나오지만 이 장애인 공무원을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려고 하는데 필기에서 많이 좀 힘들어합니다. 특별 채용이죠. 장애인 공무원은. 그렇죠. 별도로 장애인 채용을 합니다. 별도로. 그런데도 필기에서 굉장히 어렵고 네, 네. 그런가 보죠. 그래서 뭐 좀 계속 고민하셔가지고 해소 방안을 좀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원 후생복지에서 이제 페이지 22페이지에 직원 단체 보험 이번에도 또 올해 이제 25년도 9억 9,900에서 한 10% 이상 또 상승이 됐습니다. 보험료 단가 상승이 됐겠죠. 네. 근데 이거 제가 또 계속해서 뭐 얘기를 했었지만 이 이제 뭐 단체 보험 꼭 필요하긴 하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험 가입 비용보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보험 지급 보험료 이렇게 뭐 지급받는 그런 게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5년도. 25년도는 지금 11월 현재 한 47% 그쵸.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60%가 항상 안 돼요. 그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참 고민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10억 넘게씩 지급을 하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이제 뭐 직원들이나 시민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해마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그 지급해주는 그게 낮은데도 이렇게 보험료는 다 이렇게 올라가고 왜 그러죠? 이런 거는 좀 협의하면서 우리가 한 10년치를 만약에 10년 정도를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거에 우리가 지급률을 알아요? 지급률, 보험 지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그런데도 계속 보험료는 올라요. 이게 이건 좀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험 지급 현황이 21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92%, 93%까지 이제 그때 한 번 딱 그렇게 있었어요. 두 번, 두 예, 번, 예, 예. 그리고는 다 60%대일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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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게 보험료가 지급률이 높아져 가지고 많이 했다면 보험료가 상승하는 거 이해를 해요. 근데 60%도 안 되는데 보험료는 또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단체 보험을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한 4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네. 예,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가격을 뭐 내리고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입찰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지금 입찰하려고 하는 건 산출가를 지금 여기다 올리신 거죠? 이 산출 내역서. 네, 네. 이건 뭐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죠? 대략적으로 예, 예. 이런 부분 입찰 언제 합니까? 입찰하시기 전에 보험사하고 다시 한번 그 좀 해가지고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검토를 해주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 공무직 인사관리, 이 공무직 이제 채용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 채용은 이게 수시로 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반드시 그 필요한 데는 뭐 수시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연말에 다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에. 예, 예.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에 네. 지금 면접도 진행을 했고 예. 그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모든 퇴직자분들 예, 그분들이 거의 이제 연말에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진행 중에 아, 지금 있습니다. 진행 예, 예. 그래서 이거 집행률도 굉장히 낮은 21.21%로 예, 예, 되어 예. 있는데. 예, 11월, 그래서. 12월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6년도 예산에 보면 이제 시험 출제 대행 수수료 4회 이게 이제 수시로 하는 그 공무직 채용도 있어서 그러나요? 면접 수당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 출제 대행 수수료 300만 원씩 4회. 그다음 면접은 6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몇 회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그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많을 경우에 나눠서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출제 대행 수수료랑 지금 숫자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네. 저희가 그 중간에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중간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 보면 비고의 채용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4회를 하시겠다. 지금 그런 네네. 내용이 공무직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변동되는 공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이제 인원이 많을 때 추가로 한다. 그래서 6회를 잡아놨다. 네네. 그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42페이지 근로자 산업안전과 보건관리 이 보면 이제 쭉 내역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있어요. 16만 원에 150명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단가 변경됐다고 추경에 감액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그 단가가 13만 원으로 관리 변경됐다고. 감독, 예, 관리 감독자 각 팀장들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16시간씩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추경 삭감 때문에 예. 그러시죠? 추경에 삭감된 거 있죠? 예. 그 몇 올해 페이지?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줌 그리고 우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예, 그러다 단가가 보니까 단가가 13만 원으로 해서 그 온라인 잔액을 교육이 삭감한 포함돼 있었다? 겁니다. 네, 네. 지금 이거는 근데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다 현장 교육이다. 네, 그런 네, 말씀인가요?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니 총무과 질의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